그런데 당내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반발 기류가, 반대하는 기류가 세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소위 얘기하는 탄핵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을 걱정하시는 건데. 역풍이라고 네. 부르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의 고민도 일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만 놓고 보더라도 네.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냥 헌법 무시 정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법도 위반하는 거고 헌재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 등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과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그러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우리 사회를 바치고 있었던 그동안의 신뢰와 믿음을 다 흔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때 역풍을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 오히려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층이나 그분들 걱정하시는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중도층이 일단 탄핵 빨리 하라는 거고 파면 빨리 하라는 훨씬 거고 더 저는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안에서 발동이 늦게 걸린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저는 일치단결된 의견으로 최상목도 탄핵하고 근데 그 얘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2번이나 하게 되는데 왜 민주당 최상목 대행이랑 심우정 총장 탄핵 안 하죠? 빨리 탄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꼭 이런 것 같은데 맞기 싫은 사람이 꼭 때려봐 그러잖아요. 심리가 못 때릴 줄 알고 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무슨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재도 황당할 거야 아마.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 통해서 이거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하는데 뻔뻔하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헌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80년대 중후반까지도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돼 있다가 헌재가 87년에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헌재를 이용하고 헌법을 자꾸 어떤 모든 문제 해결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가면서 힘을 갖게 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헌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헌법과 자기 기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위헌했는데도 안 하는 거 보고 덜컹했을 거예요. 네. 이때 국회가 오히려 해주는 게 맞죠.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갤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래프가 탄핵해야 된다가 초반에 71%까지 됐어요. 굉장히 넓은 그래프가 윤석열? 이렇게 있다가,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좁혀져서 이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50%. 물론 이제 여전히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은 50%고, 그렇지 않은 것은 30%로 이제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위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크게 갈라져 있던 게 이제 줄어든 채로 쭉 가고 있다.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실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 있어요. 저쪽이 대대적으로 사실상 거짓 뉴스, 거짓 정보를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살포가 언론에 의해서도 주류 언론 네, 등을 비롯한 맞습니다. 언론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대형교회 중심으로도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으시죠, 당연히. 네, 영향을 맞습니다. 받으시고 그 양이라든지 그 강도에 비하면 이 정도 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저희들도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 많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안양에서 김배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최상목 내란 대행의 알박기 진짜 요즘 인사 많이 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도 네.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보건 쪽도 네. 국립중앙의료원도 인사를 하겠다는 진짜. 거고 다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알박기거든요. 예. 이 알박기 인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거를 좀 근데 참 특검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정권이 이제 끝나면 네. 그렇게 정무적으로 인사됐던 사람들은 같이 그만두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정무직들은 사실은 그 정권의 철학과 이런 가치를 같이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라면은 같이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좀 하자라는 게 21대나 22대 때 논의가 됐었는데 네.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찰 인사가 황당하죠? 예, 황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 있죠? 예. 그러니까 왜 박현수 서울청장을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내란 수사 방해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왜냐하면 봐야 지금 되겠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검찰이 기각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하는 거 맞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심의위가 그렇게 얘기 나왔을 정도면 해야죠. 예. 이게 보통 사건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올 때, 예? 그 석방되어서 나올 때 가장 근접 경호를 한 사람이 김성훈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두 사람은 공범이에요, 지금. 공범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김치찌개만 먹겠냐고요. 증거인멸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지금 뭐 증거인멸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방조를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이.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위적 쿠데타인데다가 예. 뭐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군 아니면 여러 행정기관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기관의 힘을 빌어야만 이게 또 정상화도 되고 수사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중보를 겪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국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야 이거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답답함.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또는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정치 제도나 시스템 중에 뭐 여러 가지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의회가 좀 뭔가를 국회가 좀 정부를 좀 더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다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공백이 많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저희가 정권 잡고 또 이 상황을 좀 정리한 상황에서는 뭐 계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정비를 해야 되고 어제 최민희 의원님도 무대에 올라와서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방송은 독립, 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민들이 2016년 촛불혁명 때 17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께서 광화문 광장을 지켰고 맞아요. 그 압도적인 힘으로 그냥 그 탄핵이 8대0으로 인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압도적인 힘을 또 발휘하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어. 근데 뭐가 바뀌었나? 좀 허무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장을 메우러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이 땅에 살려면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민주주의. 주인이다 보니까. 힘들어. 이 나라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 예? 주인이어서 또 안 나갈 수도 없어요. 맞아요. 주인된 도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또 도리는 잘해. 그런 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자, 파주에서 판교 직장인, 경기도에 사시는 판교 직장인이 여기에 여쭙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요 며칠 유독 판교 주변에서 전투기가 자주 또 평소에 못 보던 모델이 출몰을 합니다. 때문에 포천 오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불안하시겠네. 법적 처벌이나 징계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지금 그 조종사들 수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잘못이 밝혀지면 처벌받겠죠.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까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좌표를 불러준 사람이 잘못한 건지 좌표를 입력하는 조종사가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경찰 인사 물어봤어요. 3월 10일 최상목이 500명의 경찰 인사를 감행했다. 정광훈.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100일이 넘도록
거리에서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 수사도 안 하고 뭐 최소한 무슨 뭐 소환 조사 한번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떠들고 경찰 위에 수뇌부들이 예. 어디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세상에 이게 나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인사를 두고도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아, 최상목 이렇게 네. 수사 인사한 거에 인사한 대해서.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최상목 작품일까요? 최상목 작품이 아니고 최상목이 뭐 기재부 출신인데 뭐 뭘 경찰 인사를 경찰 뭘 알겠어요. 어디선가 온 거고 준 건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행안부 장관도 지금 없잖아요. 도대체 그쵸. 뭐 어떻게 어디서 온 건지. 최상목 탄핵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빨리 탄핵해야죠. 요즘 최상목 페북이 신났더라고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최상목 보고 걸어다니는 위원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 걸어다니는 위원이에요. 걔는 지금 숨 쉬는 것도 위원이에요.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런 존재를 그냥 놔두고 낄낄대게 만들고 하는 게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민주당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좀 해서 최상목 탄핵합시다. 심우정 탄핵합시다. 뭐가 지금 이판사판이고 저 사람들도 지금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이판사판. 진짜 저쪽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5천만 명 중에 단 한 명 윤석열을 위해서 다 때려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형사사법 시스템을. 예, 그렇죠. 그죠? 71년 만에. 네, 그리고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따르고 있는 유일한 지금 그렇습니다. 공적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근데 봤을 때는 이런 진짜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저쪽. 예,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민주진보 진영은 죽기 살기로 하고 있죠. 네, 해야 됩니다.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아유. 안녕하세요. 굳이 뛰어오지 않으셔도 앉으십시오, 의원님. 네, 예. 네,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그래, 예, 예. 네, 가운데요. 빨리. 아유, 빨리 앉으세요. 여태까지 메인 하셨으니까 투쟁.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투쟁인데요. 예. 광어머 투쟁. 예. 자,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와.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대시고 아, 인사 늦었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장윤선 TV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불안해 계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도 그 심판 날짜를 정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파면은 확실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확실히 탄핵시키겠습니다. 투쟁! 의원님 공통 질문 있어요. 예. 공통 질문.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합니까? 예,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우선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예. 헌법재판소 평의 절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25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네. 최종 변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할 때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발표를 해요. 이거 지금까지 경과를 다 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무작위로 묻습니다. 네. 계속 물어가지고 각자의 판결문을 써요. 그런 다음에 최종 평의 날에 뭐냐면은 최근에 취임한 재판관부터 의견을 네, 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각 또는 인용이 결정되면 네. 그다음부터 이제 판결문을 써갑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문에 지금까지 절차적인 문제, 소수 의견, 보완 의견, 보충 의견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걸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최종 평의 결과는 파면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은 하나 찍어주세요, 날짜를. 날짜를요? 제 기분 같으면 가장 유력한 설이 17일로 네. 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네. 헌법재판소나 국민들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17일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정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일도 할 수 있죠. 내일도요? 예. 하루 전인데. 예. 저희는 정청래 위원장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정청래 위원장 전화기만 예. 바라보고 있다. 저희들한테 날짜를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예. 공식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발표한다. 예. 근데 다음 주 초에는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제 제자들이나 제 후배들이 꽤 있는데 네. 물어보면 보완은 유지하지만 그런 분위기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초에는 분명히 합니다. 이거 확실히 혼자 취재하셔서 말씀 주시는 거죠? 예, 제가 네. 후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예. 그 일각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예. 28일설도 나오던데. 그건 이재명 현재가요. 예. 법원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지. 아, 헌재는 헌재고 법원은 예, 예. 법원이다. 예, 네. 헌재는 법원 신경 안 쓰고 네. 항상 독자적인 길을 갖고 아. 소송 절차도 예. 헌재 나름의 절차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만들면 곧 길이 되고 네. 헌재가 만들면 곧 판결이 됩니다. 헌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헌법재판소 이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왜 자꾸 그걸 연결해서, 예, 박주민 의원님 조금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저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대선을 시작할 때 네네네. 한쪽은 이제 탄핵 나오고 한쪽은 이제 그, 2심 결과 예, 나온 예. 상태에서 대선 레이스 첫 레이스가 쭉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기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래봐야 누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식을 배반하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바람 또 구호수 극우 네. 구수의 바람일 뿐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나옵니다. 제가 봐도. 네. 남들은 무슨 그 사람들은 사법 리스크지 뭐니 하지만 리스크가 아니고요. 네. 그건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저는 무죄 선고될 거라고 봐요. 네. 진짜 너무 힘듭니다. 파면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춘천에서 최영호님께서 예. 이런 질문 주셨어요. 불안하지만 지금은 탄핵 여부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명운을 내란 세력에 배팅하기로 작정하고 예.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국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궤변을 일삼는 것을 일상처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탄핵 결정도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헌법을 무시하는 정부를 정부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네. 헌재 부분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네. 저는 검찰이 작년에도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디올백 무혐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검찰이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남편 윤석열을 석방해 주면서 검찰은 완전히 땅에 묻혔고요. 회생 불가입니다. 그런데 검찰 자기들은 지금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검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 검사들이 현재 살아있는 정황을 가지고 그 이원이 뭐니 해가지고 풀어주냐. 말도 안 된다. 즉시한 네. 거라고 했는데 말 들어보면 네. 과연 이 친구들이 기소 올 때도 검사장회를 열어서 미정역되고 네. 그걸 가지고 빌미를 주는 바람에 윤석열 측에서 끈질기게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네. 법원에서 지적하게 만들고 지적 나오자마자 다시 풀어주고 이런 거 반복됐잖아요. 네. 저희가 대검 항의 방문에 느낀 거 공소유지도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검으로 해서요. 특검이 다시 내란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게 하고 네. 또 검찰이나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가 무슨 관여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소유지도 특검한테 맡겨야 되지. 그러면은 검찰이 질질 끌다가 이상한 결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염려하고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함께 네. 반드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는 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헌법 부분. 저는 뭐라고 하시죠? 까먹었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마은혁 재판관. 근데 이게 아, 중요한 핵심은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탄핵을 8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파면한다 결정을 했는데 안 따라? 헌법재 한남동에서 안 나와. 안 나와? 막 버텨. 네, 한남 산성을 막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럼 거예요. 내전이죠, 뭐 내전.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할 공적 기관은 없어요. 거기 협조해 줄 공적 기관은 전 없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이요. 예. 상상 이상으로 겁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 마이크를. 예. 예. 상상 이상으로 겁이 많기 때문에 네. 파면 딱 되는 순간 며칠 지나면 다 사그라져요. 결론이 납니다. 평정됩니다.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그 세력도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지. 네. 정말 우리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실력이 없고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에요.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겁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겁이 나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나를 지켜라. 총을 쏴서라도 에? 나를 그러니까요. 지켜라. 자기밖에 이렇게. 모르고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조금이라도 국민 생각하고 나라 생각했으면 아니 근데 그런 그런 말 윤석열을 못하죠. 지키겠다고 검찰 동호회, 현직 검찰, 경찰 온 권력이 모두 윤석열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부끄러워. 요즘처럼 검찰 출신이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검찰이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네, 갈라파고스 섬에 갇힌 네. 그런 세상과 단절로 사는 조직 같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짓 보면 여론과 국민을 신경을 안 써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은 네, 조만간 해체되고 죽을 겁니다. 네. 그거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번 차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네. 트럼프를 엄청 지지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개신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예, 그 교단이죠. 뭐 예를 들어 동성애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가 반대하고, 없고 뭐 그런 쪽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갖고 계신 교리에 비춰보면 트럼프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여성 편력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막 안 되잖아요. 황당무계한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예. 약간 신천지 느낌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무속에 쩔어 있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잖아요. 예. 그렇지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을 어쨌든 저 친구는 들어줄 것 같고 권력기관 중에 지금 뭐 경찰, 수뇌부나 검찰 다 인사해주고 자기네들 거래네, 거래. 해주니까 다 뭉쳐있는 거죠. 네. 요 사람이 풀려나면 또 자기네들 몇 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네트워크, 나쁜 말로 얘기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르텔? 네.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있다고 그러니 보여집니다. 이거를 깨려고 싸우니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이 보세요. 무슨 법리를 가지고 싸웁니까, 지금? 예. 법리를 오히려 다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도 없죠. 자기가 한 말도 다 바꾸고. 예. 권적권이고. 그러니까. 나적 나고. 예. 뭐 다 그냥 예전에 했던 말 다 뒤집어 엎고 막. 예. 근데 얼굴 두껍게 하고 네. 가자 이거 아니에요? 권성동, 뻔뻔하게 그냥 권성동 가자. 대표, 원내대표, 네, 우리 원내에서 있잖아요. 하는 얘기가 얼굴 두껍게 하고 가자 우리. 예. 딱 유일하게 지키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참 철면피들인 거죠. 철면피들이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소환제 이거 반드시 민주당 중심이 돼서 해야 네. 된다라는 거고 정당 해산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당 해산해야 된다. 아니, 그래야 아이, 좀 진짜. 정상적인 보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에 가면 네. 정당 해산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엄청 어. 많으세요. 네. 정당 해산 같은 경우, 위원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이제 핵심 또는 주요 관계자가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면 이제 해산 사유가 되긴 돼요. 예. 이로다원이. 진짜, 아유. 아유 정말 이제 상식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네. 어떤 분께서 댓글창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꾸 상식 하는데 지금은 비상식이 주류인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투쟁님께서 서울시에 계신 분인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윤석열 정부 내내 판사, 검사, 윤석열 스스로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한테 유리하게 또는 어떤 상대를 사법살인하기 위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적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법사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법 개정안이 네.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힘은 예상대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 저도 법 왜곡죄는 반드시 신설해서 그 수사기관이나 그 법원에 그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네. 이 정말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 그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박주민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많이 응원합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시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검찰은 일반 공무원처럼 건강관리라고 싶은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방송을 하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야, 10분. 안무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검찰이 무슨 특수계급이 아닌데 그렇죠. 예, 일반 공무원의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너무 힘이 세다. 이제 예.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제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네. 또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여러 통제장치를 만들 겁니다. 그때 되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장난치거나 사건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 이런 그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왜 검난도 못합니까? 그 진짜 그 이게 흔한- 왜 그 흔한 검난, 예전보다 예전에는- 너무 순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보다는 검찰이 그 권력은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년 동안 인사로 다 눌러버렸기 때문에 인사에 눌린 검사들은 가장 약합니다. 검사들이 인사라는 게 결국 자기가 그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몸값과 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사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 가장 인사로 많이 누른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인사 때문에 속된 말로 끽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은 엄청 많아요. 이번에 그 윤석열 풀어준 것 가지고 검사 얘기 들어보면 이제 검찰 해체해도 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검사들이란 게 정말 옛날에 기계에 있던 강단에 있던 검사들은 많지 않고 그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사실은. 네. 사직을 했고 있는 검사들도 마음으로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 시민들이 계시대요. 네. 뭘 하면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아니, 현장에 나오실 수 없으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하고요. 담벼락이 네, 요즘에 인터넷에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예. 좋아요 구독 이상윤 TV, 또 박수진 TV, TV, 구독, 좋아요, 댓글.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취재 명품 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눌러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을까? 명품 백화점 될 때 물밖에 됐어요. 없어요, 물밖에. 참, 시민들께서 특히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비슷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식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대체로 법 없이 살거든요. 예. 법이 뭐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박근혜 때는 그렇게 헌법 공부를 시키더니, 이번엔 또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시키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를 법 전문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 어떤 제가 그 탁구장에 다니는데 어떤 네. 분이 장윤선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시민으로서. 아, 진짜요? 예. 네. 그걸 가지고 가면 탁구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 틀어드리는 거예요. 나 장윤선 TV에 나왔다. 와. 그러면서 이제 장윤선 TV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장윤선 TV 나와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시민들께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나오셔서 장윤선 TV 예. 마이크 들이대면 당당하게 윤석열 비판하고 파면해 달라고 시민들께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요거만 마무리로 저희가 11시 50분이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 10분간 점심은 드시고 행진하실 수 있는 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럴 리는 없지만 하도 극우 유튜버들 또 그런 패널들이 주장을 하니까 만약에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이의제기는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법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법 전문가 두 분께서 아니, 이거는- 법률가 두 분께서 말씀해 이거는 이제 주십시오. 국민의힘 변호인단,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도 맨날 하는 얘기예요. 탄핵 재판은 단심이다.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제다. 자기는 할 말을 좀 더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절차가 없어요. 예. 이의 절차는 없다. 이 단판의 절차 끝. 네. 단판이고요. 네. 이 절차 뭐 없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게 헌재가 억만불의 일이라도 기각할 네. 수 없는 게 만일에 이걸 허용해 줘보세요. 계엄 면허장, 계엄 허가장을 주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계엄하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반드시 인용됩니다. 반드시 파면 됩니다. 하면은 된다.
예. 근데 저희가 요새 구호 하나 정했어요. 어윤파. 빠파. 빠른 파면. 아, 너무 숨 넘어가겠다. 아. 예, 다 충청도 분들인가? 우리는 너무 어윤파. 천천히 간다. 네?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 아, 어파. 어윤파. 야, 어윤파. 네. 아, 여기는 어윤파, 저희는 빠파. 자, 하여간 저희가 9번째 탄핵 지금에도 빠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늦었어요. 예. 너무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참 점잖으셔요. 참 점잖으세요. 예,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점잖으시고 집회 끝나고 가시는데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네. 그 길바닥에 있는 담배꽁초를 또 다 줍고 가셔요. 전 세계 이런 네. 국민은 없다. 예. 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네. 뉴욕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오. 요코하마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그걸 유튜브를 보다가 예. 하도 화가 나니까 왔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해외 교민들이 예, 예. 국내로 들어오셔서 예. 예, 예. 애국하시는 마음이시죠. 로마에서 오신 남자분도 계시고 와, 우리 의원님 참을 수가 없다. 인터뷰 많이 하셨네요.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 끝으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결론은 난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도 아까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또 정통한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도 다음 주면 결론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며칠만 더 긴장하고 힘냈으면 좋겠고요. 탄핵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그래도 빠른 속도로 정리돼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조금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도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어윤파.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되고요. 파면이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고 일상도 민생도 회복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투쟁! 파이팅입니다. 빠파! 자, 예, 빠파. 하나, 빠파. 둘, 어윤. 셋. 빠파. 어윤파도 한번 네. 할까요? 하나, 둘, 셋. 어윤파! 네, 같은데? 파? 쪽파, 대파. 아니면 대통령 파면. 875원. 바로 자동 연상이 되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취재 편의점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정말 취재 편의점 같은 매체 하나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박주민 TV, 이성윤 TV, 그리고 김용민 TV.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민주당 의원단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광화문으로 행진 시작하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대열에 마포대교, 애호개역 여기 거쳐서 갑니다. 마포대교, 애호개역, 서대문, 서대문역. 서대문역, 아현동 굴다리, 예. 벙커 앞쪽, 뭐 네. 이렇게 해서 광화문까지 가니까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까 살짝 바람 불고 추웠는데 오후 드니까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하는 거는 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운동화 신고 오셔야 돼요, 운동화. 10km입니다. 네, 10km. 구도 안 됩니다. 예, 운동화 신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취재 편의점도 잠시 후에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와! 빠파! 빠파! 빠파!